네,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여러분들 전국의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투표용지를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투표용지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다 어떻게 찍어야 될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대한민국 교육 문제, 특히 서울의 교육 문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1년 6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예. 취재 편의점에 또 찾아주셨습니다. 사실은 지난 임기를 다 채우시고 또 이번에 다시 또 도전을 하는 건데요. 1년 6개월 했습니다. 1년 6개월 하시고 다시 또 4년에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 1년 6개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또 앞으로 올 4년은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1년 6개월 참 빽빽한 그런 시간이었고 많은 고심과 고심을 거듭한 그런 시간들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크게 보면 약 10여 년간의 혁신 미래 교육의 성과를 잘 계승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그런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할 것인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혁신 미래 교육의 뼈대를 세우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고심 어린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많은 계획을 했는데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다. 너무 짧았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1년 반은 너무 짧았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 새로운 도전을 또 하시기 위해서 다시 또 출마를 하시게 됐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교육감 선거는 또 관심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언론 워낙 이번에 선거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의외로 또 교육감 선거가 많이 다뤄지지 못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운하시죠? 그렇죠. 예. 교육감 선거가 잘 부각되지 않고 네. 특히 투표용지에는 정당 선거가 아니잖아요. 교육감 맞아요. 선거가. 그러다 예. 보니까 번호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누구를 찍어야지 또는 자기를 찍어야 할 사람이 어디에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모두 8명 이에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투표용지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받고 깜짝 놀랐는데 야 이렇게 많은 교육감 출마 후보가 있다니 일단 첫 번째 그거에 놀랐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보면 대충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습니까? 뭐 진보 보수 양쪽에 단일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단일화가 잘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싶은. 단일화는 잘 되었는데 네. 단일화에 불복하는 후보들이 예.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발생을 했고요. 네. 또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들도 참가를 했기 때문에 8명이나 입후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우리 후보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건 어떤 겁니까? 교육은 흔히 이제 백년지 대계라고 말을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방향을 잡았으면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안정적이면서도 개혁을 바라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지난번에 혁신 미래 교육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으니 예. 앞으로도 계속 혁신 미래 교육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잘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을 많이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제가 이제 1년 6개월 동안 네. 고심했던 부분이 예. 기초학력 책임 보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 종합 계획. 네. 이런 두 가지 부분, 특히 예. 이제 사회적 약자, 예. 즉 이 장애 학생들이나 느린 학습자를 위한 예. 계획 예.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네.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제 현장 체험 학습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수학여행 운동회 이런 거 요새 잘 없죠. 막 이런 말씀하셔서 또 교사들께서 또 즉각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도대체 이 현장 체험 학습이나 수학여행이나 뭐 운동회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지 이제 과거 저희들 학교 다닐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저희도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수학여행 그리고 이제 소풍 한번 가는 거 이런 거에 엄청난 막 로망이 설레는 그런 날이지요. 예. 그 소풍 가기 전날 설레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새는 아예 그런 거 자체가 불가. 혹시 뭐 2, 3년 전에 모르는 사고 때문에 예,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그 안전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그런 판결이 있은 이후에 선생님들의 그 고통이 아주 네. 심해졌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가 뭐 그런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그 안전 책임을 면제해 드릴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이 체험학습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안전 요원들 인력 지원 문제도 있고요. 또 체험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법적인 안전 책임의 면제 그리고 현장 안전 지원 인력 확대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안전 체험을 위한 행정 부담의 감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가지고 체험학습이 급속하게 줄어들었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죠. 실제 서울 교육에서 현장 체험 학습이나 또 운동회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교사들의 그런 민원으로? 실제로 좀 줄었습니다. 몇 퍼센트나 줄었습니까? 한 40%까지 내려왔습니다. 40%요? 예.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급속하게 내려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네. 다시 그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럼 아이들이 교실에서만 그냥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동료 학생들과의 뭐 어떤 함께 뭐 유대를 위한 뭐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운동에도 약화되고 체험학습도 약화되고 네. 또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숙박형 체험학습도 많이 이 체험학습은 숙박형과 비숙박형으로 구별되거든요. 네. 숙박형 다시 말해 수학여행 같은 것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 그걸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예.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짰고 또 거기에 부모들의 대해서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철저하게 그 체험학습이 확대되는 것을 희망합니까? 희망하죠. 교사들은 반대하고 교사들은 반대라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죠. 부담스러워하고 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네. 학부모와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을 하기를 요청하고 희망하고, 네. 선생님들은 부담이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진 예.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려워하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예. 한두 건의 사고가 예. 굉장히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교사가 나도 이런 책임을 지게 될까봐 미리 겁먹고 이런 그렇죠. 건 아예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예. 봉쇄하는 입장으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직접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예,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찾아가는 통일버스 이런 것들도 체험학습의 일부거든요. 네네. 거기에 직접 제가 같이 하기도 하고 예. 좀 더 또 출발하는 체험학습 출발하는 현장에서 예. 안전 요원들이 제대로 탑승하고 있는지 체크하기도 하고 어허. 그렇지만 아직까지 힘에 좀 붙인다. 그래서 확실히 올 가을부터는 체험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문제 안전 책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교육 단위에서 안전 책임 문제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률적으로 뭔가 이 교사의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우리가 뭐 그 개그맨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학부모들이 좀 과도하게 뭘 요청하는 게 많잖아요. 뭐 유치원이 됐든 또 학교 저학년이 됐든 뭐 우리 아이 뭐 이런 아이니까 이런 거 조심해 주세요. 너무 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아무래도 많아서 그렇죠. 교사들이 너무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 감수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그 현장에서 직접 보실 때 그 학부모들의 민원과 관련해선 그 어느 정도로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이게 좀 과도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우리 학교가 또 우리 교사들이 받아서 처리해야 할 민원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민원의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네. 일부 민원이 악성 민원화 되어 있습니다. 악성 민원화. 네, 그래서 이제 각 교육 지원청별로 보면 네. 몇 건의 그 유명한 악성 민원들이 있죠. 어떤 끊임없이. 것들인가요? 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거나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민원이 전부 악성 민원 아니에요. 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청들인데 네. 그것이 이제 한 몇 사람의 그 끈질긴 그 민원이 악성화되면서 모든 그 교육 공동체에 알려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부담이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선생님들하고 또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학부모님들 내부에서도 그런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근데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 궁금한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요. 악성 민원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건지,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많은 경우에는 네. 요즘에는 이제 이 아동 학대 그 중에서도 정서 학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아이만 특별히 뭐 잘 안 보살핀다랄지 엄밀하게 말하면 아이고야. 뭐랄까요 그 객관적이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혹시 우리 애만 여기서 뭐 교사가 안 돌봐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딴 애들은 다 이렇게 해준다는데 예. 우리 아이만 이거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네. 충분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런 것들도 그렇게 끈질기게 제기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근데 저도 하나 사례를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왜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머리니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왜 학교에서 아이들 머리를 안 감겨주느냐. 왜 학교에서 아이들 머리를 안 감겨서 이런 머리니 사건이 나느냐. 이거 교사가 아이들을 잘못 관리한 거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선생님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그렇죠, 받- 그렇죠. 그런 경우도 그런 상식적으로 보면 네. 문제가 아닌데 예. 유독 그 집착하는 예. 그런 민원에 부딪히면 이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죠. 그러면은 그 교육청 단위에서 그런 악성 민원을 좀 처리하는 민원 창구를 뭐 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겠습니까? 네, 일단 민원 교사가 창구가 있습니다. 예. 있고요. 또 때때로는 이제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고발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네. 그런 사건들이 몇 있었고 예.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 예. 그 악성 민원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애 머리는 집에서 엄마가 감겨야지 그거를 학교 선생님한테 왜 그 당신이 애 머리를 안 감겨가지고 애들이 머리니가 생기게 하느냐 교실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 또는 뭐 과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네.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요. 전체적으로는 큰 건 아닌데 네. 한두 건의 그 악성 민원이 선생님들의 마음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교육부에서 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를 했는데요. 교원과 보조 인력 등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런 조치만 있다 하더라도 체험학습의 어떤 부담이 좀 교사의 부담이 좀 줄어들까요? 예, 줄어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네. 조치가 이루어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행정 업무를 감소시켜 줘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네. 뭘 다 알아보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네. 그걸 대신해 드리고 또 이제 안전인력 사실은 2025년도에 서울교육청은 500명의 인원을 안전인력으로 추가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네.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해서 예.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다 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남학생들에 의한 여교사의 어떤 성추행이나 성희롱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게 상당히 오래된 문제들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성적 호기심이랄지 이런 것들이 급증하는 시기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또 고등학교 1, 2학년 이 시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요새 아이들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몸도 커지고 네. 그러면서 이 여교사님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네. 그런 환경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학생들에 의한 그 옛날에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다거나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핸드폰 수업 중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그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네. 선생님들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샘 119라고 하는 네. 서울교육 앰뷸런스 그런 것을 만들어서 네. 긴급하게 그 지원할 수 있도록 네. 학교 단위로 그걸 만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뭐 이런 공동체를 위한 교육보다는 이제 뭐 국영수를 중심으로 입시 교육이 우선되다 보니까 이게 그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그냥 감행하는 이 10대 극우화 현상도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학과 중심의 과목 중심의 네. 입시 경쟁에 노출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성 교육이 부족하다거나 네. 또는 예절에 대한 그 기본 예의에 대한 그런 그 공부가 약해진다거나 네. 그런 요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전체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잠깐 멈추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명상 교육이랄지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그 일시적인 아주 단기적인 자극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차별성도 없어지고 또 전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하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체육 활동이나 마음 건강 또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이제 그런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합의에 기초해서 앞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교육감 선거 특히 이제 서울 교육감 선거에 난데없이 동성애 플랜카드가 너무 많이 그렇죠. 네, 동성애 네. 혐오 플랜카드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도대체 이 성소수자 문제를 이렇게까지 교육 현장에 끌어들이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현실 또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일종의 선동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어느 학교에서도 네. 동성애 교육을 하든 동성애가 좋으니까 뭐 해라 그런 교육은 없어요. 예. 그런데 없는 가공적인 것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네. 일종의 극우적 선동에 해당된다. 절대 교육자가 해서는 안 되고 더구나 교육감 후보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왜 어떻게 그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갖다가 선동하는 그런 공약을 내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많은 그 현수막이 서울 시내에 걸려 있어서 마치 지금 기존의 서울 교육에서 무슨 뭐 동성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있어서 약자나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네. 인권이다라고 하는 교육은 이루어지지만 예.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는 것은 팩트에 기초한 게 아니고 일종의 선동의 행위에 가깝다. 네. 예, 정치인들도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고 예. 더군다나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서는 발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진희님께서 요즘에 아동학대보다 내 기분 상해죄로 아동학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흔히 이제 정서학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네. 좀 과도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맘스터님께서는 선생님이 맘 편하게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유하셨고요. 전지연님께서는 성과 많습니다. 짝퉁 찍지 말고 정근식 꾹 이렇게 네 의견 주셨습니다. 곽삼철님께서는 나라의 백년대계 청소년 인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인성과 획기적인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과학기술 능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 득이 되는 교육 정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인님께서는 제발 숙박이건 비숙박이건 아이들의 경험을 소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노복남님께서는 체험학습도 사회생활의 공부일 텐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담원9508님께서는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문제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유 그런 의견들이 전부 저를 신나게 하는 응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마음 놓고 즐겁게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네. 또 그런 공부가 인생에 많은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교육을 해야 하죠.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당부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까만 카메라 보고 해주십시오. 그 가장 그 큰 것은 이 교육감 선거 그 사전 투표를 해보니까
번호가 없는 것이어서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짝퉁 후보가 아닌 진짜 후보. 지금 현재 교육감이고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했고요. 현재 교육감이고 그리고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순출된 그런 후보입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면 서울 교육을 앞으로 4년간 튼튼하게 세우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